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청소년 도박 중독 관련 사건입니다. 해외 사무실을 두고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의 총책이 베트남에서 검거돼서 송환됐습니다. 사건 파일 어제에 이어서 불법 도박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범죄는 일반적인 건강한 경제관념을 파괴시키는 중독성 범죄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도박 범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좋을지, 이 방법과 선택에 대해서 박기대 변호사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도 이야기 나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만큼이나 조직화된 범죄 중에 하나가 도박 범죄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이 도박 개설자에 대한 처벌, 이게 너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 도박 조직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더 성장하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박장 개설한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네. 그냥 도박할 수 있는 장소 제공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현실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 중국과 국내에 콜센터를 두고요. 예. 5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네. 인천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도박 장소 개설, 예.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으로 이제 국내 본사 영업 책임자 A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예. 종업원 등 17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거 2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중소기업 수준이네요, 거의. 예, 그리고 사실은 최소 2배 이상 더 많은 인원이 연결이 돼 있겠죠. 체포 안 된 인원들도 더 많겠죠. 예. 네네. 이 도박 자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 분석을 하니까 범죄 수익금이 한 655억 원 정도가 특정이 됐다고 합니다. 찾은 게 그 정도다? 예. 네네. 국내 주범들이 보유한 67억 원 상당의 차명 부동산과 예금, 현금, 자동차 등을 찾아내서 몰수, 추징, 보존했는데요. 예.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서버를 인용하고 그다음에 게임 머니 충전, 환전, 회원 모집 관리, 수수료 정산 이런 거에 필요한 콜센터 사무실도 수시로 옮겨 다닌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체포 압수를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매뉴얼도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도 이 도박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처벌이 낮아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형량을 높여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이런 도박 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에 별도 규정을 둬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신설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마 예전에 도박죄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정도로 대규모 조직이 생길 거라는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법이 만들어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청소년들이 또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아주 많이 접근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사실 구조가 거의 똑같고 그렇죠. 돈이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만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 측 도박 중독 현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그 접속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너무 쉬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사다리 게임, 예. 홀짝 맞추기, 예. 달팽이 경주 이런 이전 도박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해외 서버다 보니까 예. 어떤 성인 인증 절차가 없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도박 중독에 빠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예. 이게 이제 학교 폭력이나 어떤 부조리들의 어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네. 도박 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지난해 14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5년 새 3배 가까이 는 건데요. 예. 사실 본인이 가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데려갔겠죠. 부모가 데려간 경우에도 예. 사실 이렇게 치료를까지 받을 정도는 아주 심각한 청소년 숫자만 해도 수백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불법 도박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도 200명이 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연령도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도박을 통해서 돈을 버는 도박장 개설 행위는 최소한 성매매 사이트보다는 더 단속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요즘 불법 도박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박
하는 장면 또는 그런 실시간 그런 행위 자체를 유튜브 채널이나 또 유튜브 스트리밍 이런 걸로 생중계까지 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런 건 우리가 좀 차단할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 순간도 유튜브뿐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채널들을 가보시면 라이브로 뭐 도박하는 장면을 중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700만 원,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이런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걸 단속을 하기 문제가 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환전을 결국 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걸 보는 사람들이 다 알죠. 그렇지만 이 영상에는 그렇게 환전하는 모습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입금이라든가 돈을 뽑아서 들고 있는 모습 이런 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럼 사실상 영상만 봤을 때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프로그램 게임과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뭐 게임을 중계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 및 다양한 플랫폼들이 대부분 외국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플랫폼 자체에서 도박을 하는 거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내 수사기관이 하나하나 영상을 특정해서 뭐 이렇게 이걸 제한을 건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범죄니까 이제 송출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스트리밍 사이트의 특성상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내려가거든요. 이런 거를 단속할 방법이 사실상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결국은 형사적 처벌밖에 방법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법 규정이 없는데요. 이 불법 도박에 관련된 영상을 송출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돼서 형사처벌과 이제 단속을 할 수 있는 개별 법 규정을 우리가 연구해 갖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사실은 뭐 어떻게 형사처벌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 내용 관련해서 뭐 해외의 유명 카지노에서 유명한 셀럽들이 나가서 같이 도박하고 하는 장면에 즐겁게 희희낙낙하는 영상들이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런 영상들을 계속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뭐 무차별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 노출시켜야 되는 것인지 청소년들 또 젊은 사람들이 그걸 계속 보면서 자극을 받게끔 만들어야 될 것인지는 참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불법 도박 처벌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좀 이야기해 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 도박 개설자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 이게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처벌을 강화하면 좋을까요? 지금 도박자들의 처벌이 너무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도박죄, 상습 도박죄, 도박장 개설 이걸 넘어서 좀 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또 이제 사기 도박이 있습니다. 사기 도박은 엄밀히 말하면 도박죄에 속하지 않죠. 사기죄에 속하죠.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 재밌게도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사다리나 홀짝 맞추기 이런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운영자가 홀짝에 얼마나 베팅을 했는지를 보고 더 사람들이 적게 베팅한 쪽을 그냥 골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건 사실은 도박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인터넷 도박에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환전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환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처벌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거 뭐 국내 사행산업 전체 규모가 도박까지 포함해서 100조라고 하는데 그 2차 범죄 같은 것들 고려해 보면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기, 횡령, 배임, 도박을 끼지 않은 사건이 드물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가정폭력 사건들, 또 아동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게 연결돼 있고 또 아동 성매매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주로 이런 도박 문제에 관련 금전적 유흥 경비 마련을 위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변호사님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처벌 형량 만약에 도박장 개설 어느 정도를 하면은 좀 제어가 될 것 같다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최대 일단 특히 이제 인터넷 도박장 설치와 같이 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대한 7년 정도까지 돼 있는데 10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혹은 이제 마약 범죄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사회 문제가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일본에서도 빠칭코가 문제가 됐던 게 사실 빠칭코 자체보다는 뭐 아이를 이제 차에 방치해서 죽는다거나 수많은 어떤 사회적 그런 다른 문제들 때문에 문제를 됐던 거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